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지수가 이렇게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죠.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대형주는 여전히 견조한데 이 중소형주 단에서 되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일부 있어서 오늘 좀 코스닥은 되게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끝나고 또 설명해드리고, 오늘 일단 하이로코리아 먼저 말씀드리고, KNJ 오늘은 기업이 좀 많아요.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그리고 GS 리테일 어제 실적 괜찮았죠. 덴티움, 솔루엠, 그리고 레이언스, 두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좀 안 좋았죠.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1 환율이 왜 급락했는지, 그거랑 자동차 내년 전망. 이문영 연구원님은 조금 이렇게 또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는 그 피팅 업체예요. 피팅 업체고, 이제 그 성강밴드나 이런 태광은 좀 약간 그 피팅 중에서도 약간 그 큰 거죠. 대형 피팅이고, 이 회사는 좀 중소형 피팅이고, 네, 어쨌든 목표 주가 올렸고요. 어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적도 좀 괜찮았고, 피팅하고 밸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유화학 비중이 제일 크고, 중동 같은데 막 석유화학 공장 짓죠. 그러면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해양, 조선, 그리고 좀 의외가 반도체가 17%나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는 이제 1,600억 수준으로 과거 3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도 제일 높고, 석유화학 플랜트 중동에서, 그리고 고유가 시계 수혜주예요. 그리고 삼성의 평택 공장, 이게 요즘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삼성의 투자 확대, 이 두 가지 수혜를 같이 받고, 또 LNG 복합 화력 있죠. 우리 공부했던, 여기서도 모멘텀이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PER도 7.5배로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재무도 괜찮은 것 같고, KNJ는 반도체 그 부품이죠. 근데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도 해요. 두 가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3분기 깜짝 실적이고, 디스플레이 장비가 영업이익률 17.4, 반도체 SiC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라고, 우리 한번 월덱스 공부해봤죠. 예,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식각 장비에서 소모품, 예, 그러니까 식각 장비가 계속 이런 장비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면 이게 달거든요, 부품들이. 그걸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영업이익률이요, 엄청납니다. 40.3. 디스플레이는 장비 쪽인데 환율 효과랑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5월에 받은 물량이 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2월에 CSOT 이제 이쪽이 아마 대만인가요? LCD 업체로부터 수주받은 120억 대부분을 다 반영을 다 해버렸대요. 대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실적은 좋은데 이제 공백 상태로 가요. 그래서 4분기에는 좀 그 디스플레이 쪽은 약간 물량이 감소한다. 다만 반도체는 좋습니다. 반도체는 풀 가동 중이고 이익률도 좋고, 그리고 삼성이 의도적으로 감산 안 하잖아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이 감산을 안 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도체 주요 회사들이 가격이 싼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이 장비 회사 말고 자기가 직접 부품을 이제 교체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나서 KNJ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증설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 올해 말까지 300억, 그리고 이게 400억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450억까지 생산 이제 물량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성장하면서 펀은 5.6배에 좀 불과하다. 요게 뭐냐면, 이런 SiC 링 있죠. 월덱스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장비 회사 있죠.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이런 데다가
직접 납품하는 거를 비포 마켓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직접 납품하죠. 그래서 좀 비싸요 이쪽은. 예. 근데 애프터마켓은 여기에 안 거치고 직접 삼성 하이닉스에 직접 줘요. 이걸 애프터마켓. 여기가 좀 약간 단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수익성이 좀 악화되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기가 직접 저걸 구매를 해버리는 거죠. 싼 값에.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니까 그 KNJ한테는 좋은 거죠. KNJ는 주로 이 애프터마켓이거든요. 월덱스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중이 아직은 높은데 앞으로의 과제는 이게 많이 늘어나야 돼요.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KNJ는 싸고 이런 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매출 공백 상태로 가거든요. 이거를 반도체가 얼마나 잘 메꿀지. 그러니까 실적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저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혼조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실적 볼 때요 무조건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아, 잘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 그리고 실적의 지속성이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NJ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뭐 숫자는 너무 좋은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모비스는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올렸고,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전동화 사업에 최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주가 최대 변수가 이 전동화 사업부잖아요. 근데 이 매출액이 62.7%나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도 호재고, 그리고 전동화 사업은 지금 아직은 적자지만 계속 투자를 하면 흑자로 바뀌게 될 거고, 특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에는 이 비중이 35%로 가장 높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하고 PE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긴 하는데, 그룹사가 이제 이게 그 800V 시스템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현대차 그룹은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르게 보통 이제 전기차 처음 만들 때 400V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이 GMP 플랫폼에 800V, 고전압이죠. 전압이 높아요. 이거부터 채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웠지만 이 전력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SI 반도체랑 SIC. 물론 이제 질화관륨 그것도 있지만 전기차에는 이제 SIC 반도체가 많이 쓰여요. 근데 그거를 내재화하겠다는 거죠. 현대 모비스가.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차량 후륜 인버터에 800V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인버터가 뭐 하는 거냐면 그 교류 전원을 가지고 전기차에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할 때는 직류로 바꿔야 돼요. 충전할 때. 그래서 배터리가 직류로 이걸 담아요. 전기를. 근데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하죠? 그 차가 굴러가죠. 왜? 모터를 돌리니까. 모터의 동력이 배터리죠. 근데 이 배터리가 모터에 이 전기를 줄 때 반드시 직류로 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 교류로 줘야 돼요. 교류로 또 한 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버터예요. 근데 그 인버터에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고, 근데 이 인버터 전압이 800V냐, 뭐 600V냐, 400V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데 현대차 그룹은 고전압을 써요. 이게 800V였습니다. 어떻게 돼요? 모터를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좋겠죠. 훨씬. 그리고 고전압 인버터, 이거 좀 대신 비싸요. 예. 근데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온셈이라는 세계적인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랑 공급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현대모비스가 내재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SIC, 요 실리콘 카바이드로 된 전력 반도체를 적용해서, 근데 이게 왜 저걸 써야 되냐면은 800V에는 전압이 높아지면요, 옛날 SI 그 전력 반도체는 견디지 못해요. 근데 SIC는 이 발열을 견뎌냅니다. 저걸 써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 고전압 시스템이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1, 2세대 전기차는 400V. 그러니까 뭐 수많은 전기차 이 브랜드 보면요, 대부분 400V로 가요.
근데 SIC 요걸 적용하면 600도까지 견디기도 하고 효율도 좋고 무게도 줄인대요. 무게도 50%, 공차 중량이 100kg 감소가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도 80%까지 충전을 18분 이내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전기차로 넘어갈 때 필수다.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미국 전동화 사업은 모두 다 저 800V 고전함을 쓰게 되고요. 근데 현재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는 업체는 현대차 그룹하고 포르쉐하고 아우디밖에 없대요. 예. 그 테슬라도 600V래요. SIC를 쓰긴 쓰는데 600V. 대형사 중에서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근데 현대차가 이 기술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옛날에 고전압 시스템 적용한 고성능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가 리막인데 이 회사가 이걸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좀 투자를 해놓은 게 효과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차하고 포르쉐가 투자를 했던 거예요. 빛을 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 잘한 거죠. 예. 독일은 대부분 400V, BMW와 다임러는 플랫폼 개발도 늦어졌고 BMW i4 이 모델은요 IC4 시리즈에 기반을 하는데 공차 중량 자체가 400g이나 400kg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체 제어 성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로 오게 되면서 BMW나 이런 독일 회사들의 장점이 뭐예요? 현대차보다 평가 높은 게 성능이죠. 자동차. 이게 전기차에서는 어필이 안 돼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현대차보다. 지금 하드웨어 성능이. 현대모비스가 이 시스템을 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를 임박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한번 셰시를 벤츠에 납품한 것처럼 이 시스템도 다른 회사에 납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버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직류로 충전하는데 그 직류를 어쨌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필요하다. 그래야 모터가 돌아가고요. 아무튼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잘 모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모비스가 그동안 참 구박도 많이 받고 뭐 어떤 분은 현대모비스니 그랬는데 이제 좀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이거 한다고 주가가 뭐 당장 뭐 급등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전동화 부품 쪽에서 성장은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아마 미국에서 투자도 하면서 늘어나니까 그런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은 모처럼 목표주가 올렸고요.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실적입니다. 호텔 좋았고 리오프닝하고 그래서 편의점 좋았고 드디어 온라인 부분 적자가 줄었어요. 너무 적자가 컸어요. 근데 349억이던 프레시몰 적자가 26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온라인 사업 괜히 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경쟁사는 온라인 사업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좋죠. 3분기 편의점 이익률은 약간 훼손은 됐지만 그래도 BGF랑 좀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년에 더 줄어들 것 같고 이게 그 GS 리테일이 좀 더 고생을 했던 게 수도권 점포가 훨씬 많아가지고 비중이 좀 더 많아서 2% 정도로 수도권 점포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유동인구가 감소해서 타격을 더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좁혀지죠. 리오프닝 하니까. 그리고 디지털을 줄이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안 되는 건 줄여야죠. 지금 뭐 여유 부릴 시대가 아니니까. 호텔은 좋고 온라인 적자 축소되고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 내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덴티움 역시 이름값 했어요. 실적 좋고 중국 부진했지만 베트남이 이제는 엄청 성장해요. 러시아를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 상회했고 근데 변수가 하나 있죠. VBP라고 이제 대량 구매 제도죠. 이제 중국에서 인플라드 회사들 대상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가격을 때리죠.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감이 컸고 그것 때문에 주가 못 갔죠. 그래서 이번 11월 말에 아마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는 좀 등락 거듭할 것 같고 세계 1위 그 여기 스위스죠. 스트라우만이 이제 IR을 했죠. 중국 내 출시된 프리미엄 및 중저가 임플란트 브랜드 4개로 여기 입찰하겠다고. 저기 입찰을 해야 이제 물량을 할당 받아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스트라우마는 중국의 그 국영 병원에도 많이 납품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단가가요 무려 50%나 할인을 해야 돼요. 엄청나죠. 이런 이제 덴티움, 그러니까 덴티움도 그렇지만 많은 그 임플란트 회사들 막 흔들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마진 훼손되는 거는 유통업체랑 좀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그 중저가 쪽은 한 25% 정도 단가가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리고 민간 병원에는 그래도 영향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간도 영향을 미친대요. 중국 정부 영역이 민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뭐 민간 치과는 임플란트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판매 단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제일 큰데 여기서 이제 마진을 크게 늘리긴 좀 어렵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물량으로, 대신에 물량은 많이 늘어나요. 여기 이제 VBP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익성은 안 좋아지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볼지가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VBP 제도가 아직 발표 안 됐고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곧 발표될 겁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 변수가 좀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좀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VBP거든요. 저 제도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솔루엠은 지금 그동안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 회사가 TV 부품, 이게 문제거든요. TV 안 팔리니까. 외형은 잘 나갔는데 또 고객사가 판가 인하 요구해서 TV 이쪽은 어쨌든 그렇게 이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ESL, 전자 가격 표시기. 우리 이마트 가면 많이 보는 거죠. 가격을 전자 여기로 표시해 주는 건데, 요게 영업이익률이 무려 11.3%까지 급증했습니다. 놀라워요. 왜냐하면 유로화에서 결제했던, 원래 유로화를 쓰거든요. 주로 유럽에 많이 납품을 하니까 이걸 달러화로 전환 중이어서, 달러 좋잖아요. 요즘에 좀 빠지더라도 달러로 교체하면서 그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고, 판가 인상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4분기도 좋아지고. 다만 TV 쪽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TV는 점점 줄고 핵심은 ESL이에요. 전자가격 표시기. 이게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SL이 세계 1위인데 이 회사가 올해 매출 43% 성장했고요. 프라이서가 2위인데 22% 성장. 솔루엠은 3위인데 성장률이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성장은 잘하는데 주가 참 안 가죠. 그래서 올해 2등 제치고 2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여도도 이제 50%에 근접할 것 같고, 퍼도 낮아요. 솔루엠이 상대적으로. 이 3사가 이렇게 앞으로 엄청나죠. 매출 성장. 그리고 이 프라이서가 원래 2등인데 이번 역전을 이미 2022년부터는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엠의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부채가 좀 많아요. 순부채가 한 2,900억. 부채가 좀 많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고, 저 TV 부품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그러니까 TV 부품에서 ESL로 잘 넘어가야죠. 근데 이제 더 나쁠 건 없죠. TV도 이미 다 주가 선반영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저점은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레이언스도 실적 잘 나왔죠. 예.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목표 주가 15,000원 유지했고 27%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치과용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엑스레이 기기 있죠. 치과에서 쓰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디텍터란 부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고 나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부품이죠. 그래서 그 엑스레이 디텍터 매출 증가했고, 산업용으로도 들어가거든요. IT 이쪽으로도. 그래서 CMOS라고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 들어가는 것도 이제 이 회사가 그 디텍터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마진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판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원가 절감 잘했고, 수익성 높은 저기 산업용 디텍터도 좋았다. 그리고 2차 전지 검사용에도 사용이 된대요. 이게 2차 전지, 이 CMOS가.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좀 잘 몰랐던 내용이죠. 2차 전지 검사용으로도 들어가서 이게 마진도 좋고 매출이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치과도 잘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기존 걸 훼손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솔루엠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솔루엠이 좀 아쉬운 게 기존의 주력이 점점 약해져요. 이게, 그죠? TV 쪽이.
이게 좀 버텨주면 좋은데 이게 계속 안 좋다 보니까 ESL이 좋아도 힘을 못 쓰는데, 근데 이제 언젠간 좀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 레이언스가 약간 다른 점은 기존 것도 잘해요, 치과용도. 근데 여기에 신규가 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낫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PER도 7.7배. 그래서 여기 솔로엠도 요새는 좀 올라옵니다. 참 주가 많이 빠졌고, 예. 그리고 레이언스도 한번 보시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주가. 보이세요? 정말 많이 빠졌죠. 주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실적이 내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꼭 내용은 봐야 됩니다. 내용까지. 두산은 DS 투자증권의 김소연 연구원님이, 여러분도 저도 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2의 FCC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PFC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저기 FCCL이라는 이제 소재에다가 절연 필름을 붙여가지고 IT 뭐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전선 뭉치 있죠. 우리 그 자동차 보면 전기차나 전선 뭉치들이 막 부품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부피를 80%나 줄여주고 무게도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와이어링 하네스와 FPCB 장점을 결합한 거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었던 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길이도 극대화할 수 있고 3m까지. 그래서 원가 절감, 주행거리 개선도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 미국, 독일에서 완성차 업체 인증 획득했고, 베트남의 공장 만들어서 양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미 수주를 한 2천억 정도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율은 80%, 내년이 더 좋겠죠. 그래서 내년 매출은 한 300억에서 500억이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또,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도 저 와이어링 하네스보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가도 절감될 수도 있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일 것 같고, 또 두산은 로봇 사업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앞서가는 로봇 회사 중에 하나죠. 연간 매출의 40%가 4분기에 로봇이 발생하고, 그리고 유럽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점유율이 지금 5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하고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 해외에서 판매 실적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유일한 로봇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검증돼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예. 그래서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했고, 이게 자동차의 전선 뭉치가 이렇게 많아요. 요걸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얇죠.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이 덴마크, 대만, 환악, 스위스 이제 5위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번에 뭐 4위 쪽으로 올라왔다라는 아까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매출 추이도 이렇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좋죠. 근데 이제 차후에 아까 요 PFC 저기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하는 이게 매출이 얼마나 늘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지 저것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기존의 로봇 사업을 잘 하면서 저게 붙어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가 되는 거죠. 로봇이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기차 소재, 자동차 전장용 이게 붙으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좀 이게 의견들은 엇갈리는데요. 뭐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 대부분 괜찮아요, 내용들은. 다만 이기훈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그 이유가 이익률이 훼손됐다. 매출은 역대급입니다. 여기저기 막 드라마를 많이 판매했어요, 진짜 여러 OTT. 근데 문제가 신규 OTT 있죠, 신생. 여기에 공급을 할 때 좀 싸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주니까 마진이 줄죠. 예.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엄청 늘었는데 번 돈은 아주 많진 않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업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뚫기 위해서 마진을 희생하면서 한 거고, 그 OTT에서 그러면은 우리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에 공급을 할 때는 좀 높은 가격에, 옛날 넷플릭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당연한 수순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그걸 또 안 좋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넷플릭스 재계약은 지금 세부 사항 조율만 남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빨리 그 재계약 끝나야죠. 올해 끝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죠, 시장에서는. 야, 이거 뭐가 좀 잘 안 되나?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마 올해 안 되면 내년이죠. 내년인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기만 하면 긍정적인데 안 되는 것 자체가 좀 아직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넷플릭스 재계약을 하게 될 거고 또 이미 오리지널 4편은 만들기로 했고 또 지금 미국에도 뭐 더 빅도어 프라이즈 같은 드라마 직접 만들었죠. 애플에 납품을 하는데 미국 드라마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게 편수가 늘어난대요. 앞으로도. 지금 하나도 더 만들고 있고 리메이크작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편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글로벌 드라마 제작사로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드라마는 계속 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위치는 대장주 역할도 하면서 미국 드라마도 직접 만들 정도의 역량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이익률 훼손 왜 지금 재계약 잘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하다. 다만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롯데케미칼은 뭐 실적 역대급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냥 4천억을 까먹었어요. 재고가 너무 많았고 롯데정밀화학이 400억 정도 도와줬는데도 저렇게 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4분기는요 이 적자가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바닥 같고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2.7조 원에 인수하는데 1조 원은 내부 현금인데 나머지 어떡할 거냐 이거죠. 지금 가뜩이나 돈 구하기 힘든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좀 빨리 자금 조달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건설도 어떡할 거냐 이거죠. 롯데건설 저번에 돈 빌려줬는데 이번에 롯데정밀화학이 또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롯데건설 리스크가 일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만 롯데케미칼 주가가 좀 가겠죠.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야 되지만 뭐 이제 더 나쁠 건 없지만 문제는 이 선결 조건들이 풀릴 때까지는 좀 걸린다. 그게 되면 주가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롯데정밀 2,700억 앞으로 들어오고요. 일진머티리얼즈가 1,300억이 매년 이제 이익에 반영이 돼요. 그럼 기초체력은 올라가서 이건 좋은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저 롯데건설과 일진머티리얼즈 요거 그 자금 문제 이거를 좀 빨리 해답을 줘야만이 좀 추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삼성전기는 지금 오늘 좀 주가 좋았죠. 그래서 MLCC 수출 금액과 주가가 관계가 높은데 3번 정도 하락이 있었대요. 옛날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부진했고 일본이 공격적으로 경쟁했을 때 18년도에는 스마트폰의 수요가 꺾이면서 21년 말 이후는 스마트폰 역시 안 좋았죠. 안 팔리죠. 중국이 제일 중요해요. 중국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삼성전기가 좋아지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대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이미 지금 한참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4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재고가 방향이 꺾였어요. 감소해요.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MLCC 비중이 늘어납니다. 자동차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판매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 섞죠. 자동차용은 좀 비싸요. 스마트폰은 싸고 이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 판매 단가 올라가죠. 그리고 IT양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워낙 지금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감산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용은 좋아지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만 이제 회복되면 이제 더 좋아지는 건데 어제 보여드렸죠. 타이오 유덴이란 일본의 MLCC 회사가 내년 1월이나 3월 사이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재고 조정 끝나서 좋아질 것 같다. 그럼 내년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좋고 스마트폰도 기대할 게 생겼고 그리고 주가는 좀 선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삼성전기랑 MLCC 수출 금액 거의 비슷하게 가죠. 떨어졌고 그 재고가 이렇게 감소했어요. 최근에 보이시겠지만 재고가 이렇게 줄었죠.
그리고 판매량은 좀 감소했는데 MLCC 판매량은 당연히 줄죠. 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판매 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자동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좀 괴리가 생겼으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수출 가격 올라갈 때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장기간 못 가기도 했지만 그 갭을 메꾸긴 하죠. 언젠가.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분기별 출하량은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로는 내년 2분기부터 돌릴 걸로 여기서 나와 있고요. 중국 스마트폰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PBR 뭐 거의 바닥이죠. 삼성전기가 그동안 진짜 너무 안 좋았죠. 예, 너무 안 좋았습니다. 끝없이 빠졌지만 이제 보시면 순식간에 가죠. 그냥 쭉쭉쭉쭉. 예. 그 리스크들이 뭔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런 신호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어제 타이오 요덴 실적 발표,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차례 딱딱 되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화끈하게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왜 급락했나, 요 배경에 대한 내용인데, 하이투자의 박상현 연구원님, 네, 미국 연준의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이 높아졌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거든요. 지출을 줄이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어요. 독일이 재고를 엄청 획보를 해놨어요. 유로화 강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 시진핑 런, 시진핑 실어서 중국에 돈 빼고,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만 국내 신용 리스크 아직 남아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이니까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꺾이지는 않는다. 다만 고점은 찍었다. 그래서 환율은 좀 안정화 찾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론이 고개 되는데, 전쟁 끝나야죠. 빨리 끝나면 좋죠. 그러면 시장도 한 번 더 환호하겠죠.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각종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달러는 이제 피크아웃 친 것 같고, 긍정적인 신호는 나왔다. 다만 달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는 좀 더 관찰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저도 이제 지나갔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게 맞는 의견이면 코스피 2130은 이제 깨기는 어려워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지수가 저점 대비 한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어쨌든 시장이 좀 바닥 찍었고 달러가 이제 꺾였구나. 다만 달러의 추세적 하락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생각하면 추세 상승은 아직 아니에요. 예, 어느 레벨까지 오르고 또 흔들리고, 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세 상승 나오면 뭐 누구나 좋죠. 그러니까 또 쉬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마지막 보고서는 이문영 연구원님의 자동차 쪽인데, 내년 전망인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 이것도 길어요. 근데 읽어봤어요. 의견이 약간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시장이 지금 리스크 요인이래요. 중국은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은요 공급과잉이래요.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관 잘 안 팔리고 전기차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업체 시장 지위 위축과 적자 전환도 예상되고,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가격 낮췄죠. 중국에선.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에요. 예. 근데 현대 기아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중국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하고 선진 시장 유럽인데, 판매 비중이 현대차가 43에서 54로 증가하고 있고, 기아가 55.1에서 62.8. 좋은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대 기아 주가 빠진 이유가요, 중국에서 도대체 판매가 안 되니까 맨날 욕먹었죠. 중국에서. 그 큰 시장 놓치면 어떡하냐.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점유율이 낮은 게 오히려 지금은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비중 요거밖에 안 돼요. 예.
글로벌 업체 중 제일 낮아요. 북미 시장 이익 비중이 40%. 그 현대 기아가 이렇게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전장 기술. 예. 기본 트림부터 제공되는 전장사양 이런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 근데 엔진이 좀 문제죠. 옛날에. 엔진 때문에 좀 아쉬웠죠. 아무튼 내연기관의 신차 사이클도 장기화시켜주고 전기차 시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기차도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가격 인하를 했는데 독일에서 또 연말 판촉 활동.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판매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는다고 주가 상승이 또 나오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전기차는 동력기관의 변화보다도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디바이스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핵심은 이제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기아는 EV9이 이제 아마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아요. 여기서부터 무선 업데이트가 되고 글로벌 최초 7인승 SUV 전기차고 주행거리가 540km. 가격은 7만 달러입니다. 저도 사실 요거는 좀 한번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봤는데,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SUV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게 7만 달러고 기아의 일반적인 미국 판매 단가보다 2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테슬라 모델 X보단 싸요. GM의 험머보다 훨씬 싸다. 그리고 부품사는 북미, 인도 신규 아이템이 투자 키워드. 그러니까 북미랑 인도 비중이 높아야 돼요.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SL 화신. 네, 화신의 아쉬운 점은 우리 공부했죠. 며칠 전에 부채가 많다는 거. 그래서 SL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예, 아무튼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어쨌든 감소합니다. 공급도 크게 늘기도 어렵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는 감소하고 그래서 부품사도요 되게 위기예요 지금. 자동차 판매는 줄 거고 공급도 많이 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품이 줄죠. 거기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 부품이 더 줄어요. 위기인데 그걸 기회로 만드는 회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부품에서는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이 트렌드에 맞는 회사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현대모비스, SL, 화신으로 성우하이텍 요 4개로 이문영 연구원님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탑픽은 이문영 연구원님은 SL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대 기아 판매 성장은 이제 북미와 인도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반지추라는 회사가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 이제 중국 판매 비중인데 보시면 이게 그 닛산이 제일 많고요. 중국이 현대 기아는 요거밖에 제일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예. 중국 조인트 벤처가 그러니까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작죠. 폭스바겐도 되게 높은 편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아무리 팔아봐요. GM 보세요. 이게 미국이고요. 중국 판매 대수입니다. 많죠. 근데 판매 단가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가 비슷한 걸 파는데 이익의 90%가 북미에서 나오고 이익의 4%가 중국이에요. 돈이 안 돼요. 중국 시장.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분의 좀 의견이에요. 요건 좀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문영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 내년에 그 많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재고가 올라가서 자동차 가격 떨어진다. 이제 신차 가격. 이 논리가 좀 많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 중에. 근데 이문영 연구원이 그 논리를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참 되게 또 재밌기도 해요. 애널리스트 간에도 참 다르구나. 보는 시각이. 누가 정답인지는 여러분이 골라보시고 아무튼 이분 논리는 가격 안 떨어진다 싶게. 왜냐하면 옛날에 중국이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좀 가능을 했대요. 자동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면 가격 경쟁이 이어지는데 공급을 막 늘리죠.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세계 공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탈세계화. 이제 중국에서 다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동차 만들기도 좀 쉽지 않고, 예, 공급망도. 그래서 지난 2년간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감소를 했잖아요. 반도체도 없고, 이례적으로 공급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대기 시간 길고, 이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가 블록화되고 공급망을 재편하니까 중국은 제외 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 예,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렇게 나눠 갔던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소수의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되게 다른 논리시죠, 그죠? 소수 업체 권역별로 3개에서 5개가. 그럼 여기에 현대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미국의 저 3개, 5개 중에 현대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기차만 봤을 때는. 전기차 잘하죠. 아까 그 800V 우리 공부했죠. 도요타는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에서만 공급 과잉 논리가 적용되는 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에서요 안 돼요. BYD 니오 샤오퐁이 유럽에 진출했는데 판매 대수가 월 100대도 안 된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중국 내에서만 잘 팔려요. 그냥 우분한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회사들은 중국 내에서 재고가 많고, 그래서 중국은 공급 과잉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자동차 공급 과잉 가능성 낮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 쉽게 안 떨어진다. 여전히 미국 쪽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와 Y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에선 가격을 낮췄지만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현대차의 GV80 있죠. 제너시스. 이것도 미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미국이 더 비싸요. 미국이. 옛날에는 한국이 비쌌잖아요. 바뀌었어요. 소렌토도 미국이 더 비싸요. 40%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현대차가 아니죠. 한국이 더 싸게 팝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포드와 현대차가 전기차 모델 3에서 8% 인상했고, 미국은 가격을 올리는 시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요도 줄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고 공급도 줄고, 부품사한테 좋은 건 아니죠. 수요가 코로나 때 이렇게 죽어서 쉽게 회복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와중에 왜 미국과 인도를 주목해야 되냐면 미국은 성장을 해요. 이 와중에도 68% 올해, 내년에 73%. 그래서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영 연구원님 논리. 그래서 현대 기아가 매력 있는 거고, 주가 부진해도 모비스, SL, 화신 미국 비중 높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판매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현대 기아의 북미 판매 이익 비중이 늘어나죠. 예. 그리고 배터리 하나를 이렇게 모은 게 여기 배터리 셀이고, 요거를 16개를 합친 게 모듈이고요. 이 모듈 10개를 합친 게 팩입니다. 요 팩을 만드는 회사가 모비스죠. 모비스가 만들고, 모비스가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eGMP 플랫폼. 네. 그래서 결국엔 부품사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새로운 내용이죠. 저도 이거 보면서 읽어보길 잘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이거 내년에 재고는 늘 거고 차량용 가격은 떨어질 거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도 그렇게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문영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좋고요. 전기차 시장 열리고, 그 다음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탈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업체로 압축되고, 이건 현대차한테 되게 유리한 구도가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문영 연구원님 의견이 좀 맞기를 바라겠고요. 이 의견이 맞으면 좋은 거죠, 현대기아한테.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시장 좀 아직 끝날 시간이 좀 남아서 시장 끝나면 이제 시황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 오늘 코스피가 오늘도 강세 보여서 그냥 기세가 너무 좋죠. 지금 요즘에 계속 올라갑니다.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올라서 2424포인트까지 가볍게 지금 2400도 돌파를 했고, 이제 2500, 저번에 2550까지 갔었는데 그 레벨을 향해서 좀 계속 올라갑니다. 한번 오르니까요, 정말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은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한 3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특징이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도 다우는 강한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약하죠. 한국도 보세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플랫폼 기업들이 많고 게임주가 많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만의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다우 보세요.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은 아직도 못 갑니다. 나스닥에서 테슬라가 지금 망가져 있고 플랫폼 기업들 여전히 안 좋고 왜 그럴까요? 경기 민감주가 주도해서 그래요. 제조업체랑.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를 봐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지금 사이클이 그 제조업 기반 사이클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막 설비 투자 이런 제조업 기반의 뭐 IRA 법안에도 그런 게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철저하게 좀 소외받고 있고 다우는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게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약간 제조업이 많잖아요. 경기 민감주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게 좀 큰 건데 또 미국의 IRA 법안은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다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뭐 요즘에 이렇게 좀 뜨겁게 움직이면서 근데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강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똑같은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차이가 났고 외국인들도 코스피만 사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지금 5조를 넘게 샀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5조 3천억. 한 달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5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그 지금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이틀만 팔았고요. 그냥 끝없는 매수고 여기에 기관들이 같이 합세를 해주니까 뭐 그냥 지수가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탈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정말 엄청난 공격적인 매수가 증시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MLCC 그 삼성전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급등했어요. 이유는 뭐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YTN 매각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20% 급등을 했고 또 수소차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좋았네요. 그리고 수소 관련주 풍력도 지금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기 상원에서 결과는 봐야 되는데 하원은 공화당인데 원래 상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풍력주가 오늘 급등했고 원전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 BHI 또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고 은행주 석유화학도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실적은 안 좋지만 주가는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좋았고 예, 그리고 오늘 농업주,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좋았고 오늘 대우건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에서는 좀 장비 회사들이 오늘 좀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 간 건 아니지만 비철금속도 좋았고요. 여기가 이제 광물 관련주죠. 우리 공부해봤죠 어제 잠깐이나마. 그래서 고려아연도 이 LG그룹과 같이 하죠.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이 5%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도 좋았고요. 광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또 워낙 저밸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2차전지 밸류에 들어가면서 강세 보이는 것 같고 손해보험주는 어제 좀 급락했지만 손해율 좀 낮춘 거 정도고 뭐 손해율 좀 아니 그 보험료 보험료죠. 보험료를 좀 낮췄다라는 거 정도인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데 어제 막 그 자동차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좀 낮춘다 이래가지고 막 주가가 급락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태양광도 오늘 좋았고 오늘 근데 태양광은 아니죠 한전이 근데 오늘 어쨌든 8%나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좋았고요. 그 DN 오토모티브라고 혹시 아시죠? 요거 기억나세요? 이 두산 공작기계 인수한 그리고 이 안으로 소음이 안 들어오게 막는 방진 제품 만드는 기억나시죠? DN 오토모티브. 예, 이 회사가 이번에도 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니 엄청난 실적이던데요. 1388.
분기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시총 6,700억짜리에서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제. 예, 그래서 오늘 폭등. 예전에 우리 공부 몇 번 해봤죠. 두산 공작기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때도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러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회를 주긴 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럴 때 관심 아무도 안 갖죠. 근데 또 자기 존재를 물론 실적 안 좋았으면 안 갖겠죠. 자기 존재 가치를 또 한번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괜찮았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오늘 홈쇼핑은 아마 GS 리테일이 급등해서 그런 것 같고요. CJ ENM도 실적은 안 좋은데 그래도 모처럼 올랐습니다. 건설기계도 오늘 좋았고요. 인터넷 대표주 좋았고 증권주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편의점, 뭐 반도체 대표주도 삼성전자가 이제 62,000원까지도 넘어갔고 하이닉스도 어느덧 9만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행이죠. 예. 그리고 전력 설비, 시스템 반도체 재료주도 오늘 좋았고, 예. 오션브리지도 저번에 한번 실적 보여드린 것 같은데 실적 좋았죠. 근데 이 회사가 또 이게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2차 전지 그 장비도 만들어요. SK온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서 실적 좋은데 또 배터리 장비까지 하니까 양수 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더 부상하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 뭐 좋았고 뭐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좀 빠진 건 게임주가 펄어비스가 아마 게임 출시 일정이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6%나 오늘 급락을 했고요. W게임주는 글쎄요 왜 빠진지 모르겠네요. 실적 잘 나오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적자폭 줄였고 소송 때문에 그런 건데 글쎄요. 예, 아무튼 일회성 영향은 좀 있는데 주가는 좀 빠졌고 정유주 오늘 좀 빠졌고 게임주가 아무튼 안 좋았고요. 카지노, 여행, 리오프닝 조선주에서 현대미포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미포조선은 글쎄요 오늘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MSCI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미포가. 근데 글쎄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아마 내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빠질 이유가 없는데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5% 왜냐면 다른 건 안 빠졌잖아요. 혼자 5% 빠진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기관이 많이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피팅도 오늘 좀 빠졌고 골판지 오늘 좀 제지사도 좀 일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관광업체, 건설 중소형 이런 것도 좀 빠졌고 뭐 나머지는 크게 변동 없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삼성전자 좋았고요. 좀 특징적인 게 LG화학이 그러니까 어제 보고서 보셨죠? 한번 그 하나증권에 LG화학이 밸류체인 딱 중심에 있어요. 양극재 LG그룹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행히 진짜 70만 원 넘어가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이거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LG그룹에서 2차 전지 이쪽 밸류를 이제 내재화할 텐데 그 모든 걸 대부분 LG화학이에요. 그리고 LG화학이 못하는 게 뭐죠? 광물 사업. 이거를 누가 해줘요? 고려아연하고 포스코가 대신해주고. 이게 계열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도 좋은 흐름들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3%가 괜히 오른 건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 광물 오늘 4% 급등했고 은행주 이제 배당 기대감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LG전자 요새 전장 부품 기대감 있고 한전 오랜만에 올랐고요. 카카오뱅크도 모처럼 올랐고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코스피는 다 괜찮죠. 급락한 게 없어요. 보시면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좋습니다. 빠져도 제한적. 그나마 제일기획이 조금 마이너스 2% 빠졌는데 뭐 특별히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기업별로 변동성도 되게 컸고, 한번 보시면 오늘 펄어비스,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봤을 때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저렇게 빠져야 되나 싶긴 해요. 좋은 실적에도 이익률 좀 줄었다고. 아무튼 이제 거기에 민감하게 오늘 반응을 해서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WCP는 좋았고요. 2차전지 오스템 임플란트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 삼강 MNT 좀 많이 빠진 케어젠도 좀 많이 빠졌고, 덕산 네오룩스는 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3.6%. 컴투스도 게임주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면서 계속 빠지고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양지사는 잘 모르겠고, 동국제약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골프존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오늘 빠지는 기업 중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EUV 관련주인 SNS텍은 오늘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는 좀 오늘 괜찮았는데, 아쉬운 건 이 코스닥이 조금 아쉬운 감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코스피의 그 강력한 상승세를 쫓아가질 못하고, 예, 조금 버벅대고 있는 거죠. 미국의 나스닥처럼. 예. 그래서 워낙 지금 뭐 삼성전자가 기세가 너무 좋고 LG 엔솔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좀 수급들이 쏠리면서 이런 코스피 위주로 가는데, 근데 또 돌고 도니까 코스닥도 순환매가 좀 돌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데 좀 조심할 건, 많이 오른 기업들 좀 조심하시고요. 항상 기회는 또 와요. 오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수도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뭐 2400이면 아직도 바닥이죠, 사실은 과거 생각하면. 근데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가니까요. 항상 투자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은 또 좋은 기회가 올 때 그때 한번 또 기회를 노려보시고, 지금 좀 보유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기존에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가시면서. 예. 증시가 망가질 만한 뭔가 또 나온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그런 거는 좀 보이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보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강세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나 오랜만에 강세장이 시장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실적은 다 적진 못했고, 거기 GS 리테일부터 어제 못 적어 드렸죠. 근데 아까 뭐 실적 우리 보고서 다 봤으니까 GS 리테일도 어제 나온 거고, 바텍도 어제, 덴티움 잘 나왔고요. 그다음 오늘 나온 거 중에서는 요거 3개, 아직은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DN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공작기계 인수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857%나 급증을 했고, 오랜만에 이 회사 실적 잘 나왔네요. 이노와이어.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5G 통신 장비 회사인데 되게 안 좋았죠, 그동안. 막 실적도 부진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요. 기대보다도 15% 더 잘 나왔고, 정유주도 뭐 요즘에 안 좋다 막 정제 마진 떨어져서 그런 얘기 나왔지만, GS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 벌었고, 영업이익이 113%나 증가했고요. 기대보다 51%나 이익이 좀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는 3개 종목 정도가 좀 잘 나왔다. 어제가 좀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좀 많았고, 오늘은 3개 정도. 예, 뭐 제가 여기서 소개 안 한다고 뭐 다른 기업도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좀 깜짝 실적이 나왔거나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한번 좀 이렇게 적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세 보였고, 다만 이제 코스닥의 게임주나 뭐 아니면 컨텐츠주나 인터넷이나 바이오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막 속이 답답하실 거예요. 장은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제조업 기반 이쪽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또 한 번에 뭐 그런 이제 부진했던 기업들도 돌긴 돌 텐데 주도주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플랫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에서. 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제조업 사이클이 좀 시장을 당분간은 이끈다. 그러니까 주도주다 그쪽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선거 이후에 대부분 증시가 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면서 좀 더 기왕 오른 거 한 2,500 봤으면 좋겠는데, 뭐 쉬어갈 수는 있어요, 뭐 하루 이틀. 그래도 놀라지 마시고 아무튼 기세 좋은 장세 흐름이 뭐 어쨌든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